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고시 합격의 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백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1회차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번과 10번에 해당되는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외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1회차에서는요,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것도 두 개 다 섞어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해온 문제는요. 2021년도 2회차 문제고요. 이때는 2021년도에는 연립부등식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대입을 해본다면 2회차에서도 작년 한 해는 1, 2차 모두 연립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2022년도 2회차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우린 모두 다 준비는 해야겠죠.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는 작다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인들이 있네요. 첫 번째 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풀어보는데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곳으로 모아줄 겁니다. 좌변에 모아주면 자, 마이너스 2를 좌변과 우변에 해주면 x가 5보다 작구나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또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준다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구나. 자, 이걸 모아봤더니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x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구나.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5를 구하는 게 되었고 역시 이 5가 A가 되는구나. A의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2021년도 1회차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 문제고요. 이때도 A 값을 구하는 거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이 식들을 먼저 풀어볼게요. 정리를. 자, 3x가요, 6보다 큰데 이제 여기서 이걸 x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각 변에 이제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를 플러스로 좌변에, 양변에 지금 x를 더해준다면 이 x가 10보다 작고요. 또 이걸 x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따라서 5보다 작은 수가 되는구나. 자, 이걸 정리를 했더니 얘랑 지금 얘랑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를 정리를 했더니 x가요 2보다 크고 5보다 작구나. 1회차랑 2회차 정답이 같았네요. A 값이 5가 되는 거고요. 정답이 1번이 다시 한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해온 문제는요. 2018년도 2회차 문제고요. 이번에는 연립 방정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정식이 조금 더 풀기 쉬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입을 하냐? x값과 y의 값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a, b 값을 구해서 더하는 거죠. 근데 이미 x값이 있으니 이 x값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이었고 x-y는 4 마이너스 아직 미지수인 y의 값이 될 거고 이게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y는 2가 되겠구나 알 수 있고요. 이 y는 다시 한번 b의 값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값과 y의 값을 다 알아야겠네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x에는요 3을 대입할 거고요. y에는요 2였던 이제 2를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9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y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은 5가 되고 이 5는 A의 값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은 7이 될 거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또 쉽죠? 다시 한번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문제 16년도 2회차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3개인데요. 여러분들 겁내실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 x 값을 또 주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요, 마이너스 2래요. x에 마이너스 2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1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y의 값은 3이 되겠구나.
확인이 되고요. 이 값은 보다 y는 a였으니까 a의 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x랑 y 값을 아니까 z 값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신 y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x 값을 활용해서 z 값을 구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기존에 있는 x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z 미지수죠 아직.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z 플러스 2는요 3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따라서 z는 1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1은 다시 한번 b의 값이 되는구나. 그래서 a와 b에 따라서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의 값은 3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4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연립방정식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 2019년도 1회차 문제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해를 구해서 영역을 저희가 그러니까 알아서 영역 표시까지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뽑아서 이 부분만 문제들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올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지금 교육개정 이제 출제 범위가 바뀌면서 제가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봤더니 이건 아직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이미 선생님 요 앞에 거 문제들 다 익숙해서요. 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하실 때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다. 미지수 뭐 a, b의 값을 구하거나 혹은 해를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그래프 문제는 과감하게 뛰어넘으셔도 무관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19년도 1회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 부등식이 있고요. 영역 2에 해당하는 이제 해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제대로 색칠한 게 뭔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겠죠. 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몰라도 보니까 원도 있고요. 직선도 있어요. 당연히 어, 여기 첫 번째 게 원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원의 방정식이구나. 원 부등식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부등식이라고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x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방정식 기억하시나요?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구나. 지금 다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요, 끝나지 않았고, 여기 부등식이 되어서 4보다는 작다고 하고 있습니다. 4보다는 작대요. 반지름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원 안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거는 그러면 3번, 4번 아니겠구나. 원 밖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쪽에서인데, 나머지 하나 더. x가요. 기준이 x는 1인데요. x는 1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러니까 기준은 1이 여기 이렇게 선이 직선이 있는데 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여기 지금 크게 자 왼쪽으로 갔을 때 보이는 거 숫자 뭐예요? 0이 그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2죠. 크다 했어요. x의 미지수의 값이. 그래서 요렇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문제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준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부등식의 해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부등식 하면 해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좌변과 우변 나눠서 좌변이 우변보다 작은 경우. 좌변이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작은 경우. 두 번째, 좌변이요. 우변보다 큰 경우. 이때 이제 약 각각 1번과 2번 경우에 따라서 그 해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할게요. 해보면 x의 값 이제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낼 때
뭐 두 개의 이제 해를 A와 B라고 나타내 봅시다. A, B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좌변이 우변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힘을 그렇게 못 써요. 커질 수가 없어서 사이값. 그래서 얘는 사이값이 해가 됩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값. 반면에요, 우변보다 좌변이 큰 경우에는 되게 욕심이 많아서 욕심쟁이에요. 사이값 이외의 모든 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해가 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회차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 해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작네요. 그러면 x-2가요. 이렇게 사이값 요 풀었을 때 사이값이 해가 되고 절대값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x는 4 0.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도 2를 더하고 2를 더해서 빼주고 2를 더해주는 겁니다. 더했더니 x의 값이 x는 0보다 크거나 4보다는 작다인데 여기서 a의 값은 수를 말하는 거니까 4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고요. 자, 0보다 작네요. 그럼 x의 값이 이렇게 사이값이 된다. 그런데 여기 x를 보니까 풀어보니까 1도 되고 2도 되는구나. 같은 것도 등식도 있으니까 등호도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값이었으니까 사이값 아니었던 거 빼고 문제를 풀어보니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선생님 이걸 왜 풀었는데 1이 되는 거? 이거 0이 되는 숫자. 부호가요.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가 돼서 다른 값이 나요. 전혀 다른 값이 나오고 만약에 시험에 가셔서 이게 부호가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시면 한번 넣어보세요. 넣었을 때 이거 한번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면 12인데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값이 달라요. 이렇게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거 잘 봐주세요. 자, 2012년도 1회차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해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작으니까 0보다 작을 때 뭐다? 사이값 넣어주는데 자, 얘를 풀어보니까 4, 1 곱했을 때 4가 돼야 되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게 풀어준 거죠? 얘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등식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넣을 거예요. 사이값이 되고 x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또는 아니죠. 나갔으니까 둘 중에서 이렇게 2번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자, 이게 또 헷갈리신다. 그럼 또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4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4,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12가 되죠. 자, 3, 1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4 했는데 이게 0보다 작아요? 이 값이? 아니죠. 자체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선은 이 부호가 이제 좌변이 우변보다 크냐 작냐 그거부터 가장 확실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2020년도 1회차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절대값이네요. 그런데 우변보다 좌변이 또 작네요. 작으니까 x-3 절대값을 벗겨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x는 3을 더해주니까 4가 되겠고요. x는 3을 더해주니까 3을 더해주니까 2가 되겠네요. 2와 같거나 크고요. 4와 같거나 작대요. 그래서 정수 x의 개수 정수 하면 자 볼까요? 2와 3과 4가 포함이 될 거고요. 2, 3, 4 더했더니
몇 개인지 헤아려 봤더니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 2013년도 1회차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또 보니까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우측이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 즉 좌변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가요. 8과 알파래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이것도 한번 나눠야 되는데 이미 x 한 근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쓸 때 x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 4, 32, 4 이렇게 됩니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x 이렇게 풀어준다. 까지 돼서 단순히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해 중에 하나를 구할 때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알파의 값을 알파 값 구했죠?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제가 이 지금 문제를 풀어 놓을 때요.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좀 쉬운 거 계속 나오는 방향의 스타일대로 몇 문제 앞에 뽑고 뒤에는 뒤로 갈수록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한두 문제 이해 못했는데 마지막 문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런데 5번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나는 이 5번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들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오늘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 그리고 부등식의 해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많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이면 충분하니까 더 새로운 거 말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복습해가면서 특히나 수학 같은 부분들은 문제에 익숙해져서 이 번호를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아요. 각 문제가 기출문제 보실 때 이 번호는 지금 어디 단원의 어떤 문제이구나. 그리고 그걸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라고 했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서 기출 문제로 나머지 정리하세요, 여러분. 2022년차가 아니고 2022년도 1회차 문제 기준으로 해서 다음 시험 열심히 준비해 보시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11번과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찾아와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